엄마 국어 10분 국어입니다. 수능 완성 문학 실전 3회 이강백의 영월행 일기라는 희곡 갑시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작품이에요. 이강백 아저씨가 우리가 알고 있는 파수꾼, 그 다음에 수능 특강에 나온 알, 뭐 그럭저럭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풍자적인 이런 작품인데 반해서 요 영월행 일기라는 작품은 이게 희곡이잖아. 희곡인데 그 안에서 지들끼리 또 연극을 하고 그 연극 안에는 또 요 단종과 수양대군이라는 역사가 들어가. 큰 줄기가 세 가지라고. 이게 쉽지가 않은 이런 작품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뭐 수능이든 평가원이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문제 출제의 측면에서 뭐 철학적인 의미 뭐 이런 것까지는 들어가지 않잖아. 깔끔하게 정리해 줄 테니까 요놈은 좀 반드시 쳐다보고. 왜냐하면 그 학생들 입장에서 수능완성 본문을 그냥 쳐다보거나 아니면은 뭐 해설지 같은 거를 읽어도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 작품만은 뭐 쉬운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고 찾아봐도 되는데 얘는 만만하지가 않아. 가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줄게. 자, 이게 인물도 많이 나오고 복잡한데 일단 바깥의 인물은 중요 인물은 조당전, 김시향 얘네들이 영월행 일기라는 여기 나오는 책 두 권 나오는데 영월행 일기하고 또 뭐 해 뭔데 하여튼 까먹었다. 하여튼 그 책은 작가가 지어낸 거야. 가짜 책이야. 그래서 그 얘네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 이 극중극 안에서는 이동기와 부천필 이 둘을 잘 기억하면 돼. 자, 고서적 연구 동호회 회원들과 영월행 일기 이거를 연극으로 만든다. 이동기, 신숙주 문집에는 없어. 부천필, 자네는 아직도 가짜라고 의심하는군. 조당전, 얘가 이제 그 책을 산 양반. 모두 이제 와서 이걸 좀 보게. 그래서 같이 보면서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어전회의 기록이야. 무표정한 얼굴. 혹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역사 얘기니까. 자, 단종이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얘가 11살 때 임금이 돼. 몇 살이야? 초등학교 4학년이야. 얘가 뭘 알아?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 왕이 됐는데 그 다음 왕이 된 세조가 이 양반이 삼촌이거든. 이 양반이 보기에 조선이 이제 나라를 세워가지고 세종 때 이것저것 많이 하긴 했지만 아직은 초창기라서 불안하지. 근데 하필이면은 임금이 또 초등학생이니까 삼촌 입장에서는 야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세조가 단종을 아마 14살 땐가 폐위를 시키지. 3년 정도 왕하다가 야 너 조카야 너 안 되겠다 내려가라. 중1 때 왕에서 쫓겨나고 영월로 유배를 보내지. 그리고 이 양반이 왕이 되고. 하여튼 뭐 그런 얘기야. 그 와중에 세조의 신하 그 유명한 한명회하고 신숙주 두 양반이 있는데 이 두 양반이 영월에 있는 그 단종을 살리자, 죽이자 얘기하는 게 큰 줄기라고. 실제 역사에서는 신숙주가 단종을 사약 보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고 한명회는 그냥 냅두자 이런 역할이었고 실제 역사는 이 작품에서는 거꾸로 돼 있어. 뭐 실제 역사는 우리 알 바 아니고 우리는 국어니까. 자, 논쟁 내용이 뭔지 알 수 없잖나.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자료에 있어. 이 다른 자료가 해안지록이라는 역시 작가가 그냥 만들어낸 책이야. 실제 이런 책은 없어. 자, 거기 보니까 전하 이렇게 따옴표 친 거는 이 책 안에 있는 내용. 영월에 다녀온 자들이 말하기를 무표정이라 합니다. 무릇 인간의 얼굴이랑 감정이 있어야 되는데 무표정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랬더니 한명회가 인간이란 요사스러운 것이다. 표정은 감출 수 있다. 죽여라.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이동기라는 사람이 한명의 역할을 하는 거고, 죽여라 이 역할을 하는 거고, 부천필이라는 사람은 신숙주 역할을 하는 거고, 살려줘라 이렇게 기억하면 돼. 이렇게 기억하면은 다른 부분이 나와도, 왜냐면 이건 잘라갖고 출제하면 상당히 어렵거든. 요 정도는 기억을 해야 돼. 그래야 전체 내용에서 파악이 되니까. 세조는 내가 읽겠다. 판단하기 어렵다. 실제로 그 표정이 여기 3번 나오지. 그래서 이동기 죽이소서, 부천필 살려주소서. 나는 신숙주가 옳다고 봐. 당연히 신숙주 읽었으니까. 이동기, 이 세상이라니 우리는 500년 전 세상을 다루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역사에 대한 문제, 이 극 바깥에서는 얘네는 지금 그 역사를 다루는 고서적 동호회니까. 그래서 과거는 그냥 과거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부천필은 아니야, 이건 요즘 세상의 문제야. 역사는 어차피 돌고 도는 거니까 신경 써야 해. 그러고서 싸워. 자, 우리 희곡 장르는 뭐가 큰 주제라고? 갈등이 주제라고. 얘네 둘이 갈등을 일으키는 게 이 극의 핵심 포인트야. 왜 요즘 사람과의 들먹이나? 과거를 통해서 현재의 문제를 풀자고. 연문지, 경은 들으라. 다시 한번 표정을 살펴보라. 2번째 표정을 보는 거지. 그랬더니 바깥에 있던 조당전하고 연문지가 얘기하면서 마무리. 자, 극중극이니까 이건 뭐 무조건 출제된다 라고 봐야 될 거고, 자, 바깥의 극에서 주제는 이거야. 역사는 순환한다. 500년 전에 단종과 세조의 역사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이 생각이고, 자, 내부 극에서 주제는 뭐냐면 자유의 자유. 단종이 솔직히 얘도 11살짜리 초등학교 4학년이 임금이 뭐 지가 되고 싶었을까? 그냥 어른들이 시켜주니까 그냥 한 거야. 그리고 쫓겨날 때도 중일이 뭘 알아. 자기가 왜 쫓겨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영월로 유배 갈 때도 자기가 왜 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3년 뒤에 3년 뒤라고 해봤자 중3 고1이지. 그 여러분들 고1 때 갑자기 어딘가에서 사약이 내려와. 그 사약 먹고 죽으래. 이해 갈 수 있나? 잘 안 가지. 그냥 얘는 청소년이니까 자유를 원했을 뿐이라고. 그게 주제. 자, 여러 인물이 나오는데 둘은 기억해야 돼. 아까도 얘기했던 부천필이 신숙주, 이동기가 한명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숙주는 살리자, 한명회가 죽이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자, 극중국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 바깥의 이야기는 역사의 순환성 이렇게 기억하고, 안에 있는 내용은 자유에 대한 갈망. 자, 첫 번째 단종이 무표정한 얼굴을 했어. 그리고서 잘 모르겠다, 다시 한번 봐라 했더니 두 번째는 슬픈 표정을 지었어. 그래서 세조가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야, 한 번만 더 봐. 세 번째 봤는데 기쁜 표정을 해. 그랬더니만 세조가, 야, 이 새끼 웃는 건 못 참겠는데 죽여라. 그래서 실제로 사약을 내린다 하는 이야기. 이 양반이 이강백, 그 다음에 얘는 영월행 일기 실제 연극, 거기 보면은 그 낙이 모형을 타고서 뭐 얘네들이 뭐 이야기한다 뭐 이런 장면이 나오지. 자, 그 다음에 작품이 우리 수능에 출제되는 거는 사실은 요 두 개가 거의, 그 중에서도 파수꾼이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 23학년도 수능 특강에는 요게 실렸고, 그 다음에 수능 완성에는 영월행 일기 95년작, 72년, 74년, 95년. 이때가 이제 박정희 독재가 가장 심각할 때, 그래서 알과 파수꾼을 통해서 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거고,
95년도는 뭐 독재 정권에서는 벗어났으니까 김영삼 대통령 때니까 영호랭 일기를 통해서 역사의 순환성을 얘기했지. 여기 만화는 이제 사육신하고 세조하고 싸우는 장면. 사실 뭐 역사는 이미 뭐 지난 얘기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성산문을 비롯한 요 사육신들이 진정한 충신이고 아까 나왔던 한명회하고 그 다음에 요 신숙주는 완전 간신의 대명사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인기도하고는 상관없이 이제 실제 역사를 봐야 되니까 실제 역사를 보면 특히 요 신숙주 양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성산문 뭐 박팽년하고 같이 훈민정음 만든 양반 집현전 학자라고 엄청 똑똑해. 성산문이 그중에 가장 똑똑했다고 하는데 너무 이제 충성스러워가지고 이제 결국 고문받다가 죽은 거고 신숙주는 한 넘버 2 정도 됐다고 그래. 실제로도 그 당시 500년 전인데 중국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그래서 실제로 중국도 갔다 오고 일본도 갔다 오고 사신으로 갔다 왔지. 심지어 이 양반은 군사적인 측면 문관이거든. 그런데 싸움도 잘해. 그래가지고 외적도 물리치고 오랑캐도 물리치고 엄청 업적이 많아요. 그 다음 당연히 외국어를 잘하니까 외교 문제에서도 탁월한 역할을 했고 학자로서 훈민정음도 만들었고 법도 만들고 하여튼 그 세조 편에 들었다. 그래서 엄청나게 욕을 먹는 거하고는 별개로 업적은 상당히 많다. 심지어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고 숙주나물이라고 들어는 봤지. 쌀국수에 넣어서 먹는 거. 숙주나물이 이 양반 이름 때문에 생긴 거지. 원래는 그게 녹두나물. 우리가 콩나물은 알지. 콩을 물속에 넣어놓으면은 콩나물이 되지. 마찬가지로 녹두 부침개 먹는 그 녹두를 물속에 넣어놓으면은 자라가지고 녹두나물. 원래 녹두나물이었다고. 그런데 녹두나물이 굉장히 잘 변제, 잘 쉬어. 그래가지고 변질하는 놈. 그래서 숙주나물이라고 이제 이름이 바뀐 거지. 그 다음 한명회 같은 경우는 그냥 꾀돌이. 이 양반은 실제로도 공부머리는 별로 없어. 신숙주는 엄청 똑똑한 양반이고 공부머리는 없는데 꾀가 많고 그 다음에 기회를 잘 잡아. 그래가지고 그 세조가 그 정적들을 해치울 때 한명회가 일선에 서가지고 나가가지고 다 적들을 물리쳤지. 한명회는 그래서 역사상 최초로 그 왕의 장인을 2번이나 하지. 자기 딸을 임금 2명한테 시집보냈다고. 대단한 권력가. 요즘하고 연결된 거는 이 양반이 말년에 압구정이 뭐냐면 그 갈매기와 친하게 놀 수 있는 정자 그 뜻이야. 지금 그 현대 압구정 아파트 거기가 원래 과수원이었거든. 거기다가 이제 정자를 지어놓고 갈매기와 벗삼아 말년을 보낸 곳인데 500년 전인데 벌써 땅값을 알아본 거잖아. 거기가 제일 비싸죠. 압구정 현대 아파트 80억에서 100억 정도 하지. 엄청난 양반. 자, 우리는 영월행 일기를 통해서 출제 포인트, 그 다음에 극중극, 그 다음에 바깥의 주제, 안의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다른 부분 나와도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을 거예요. 꿀 같은 국어, 엄마 국어.